오늘은 우리 삶에서 친구가 차지하는 의미와 친구 없이 즐겁게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으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그중 몇몇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우리의 삶이 변하면서 어린 시절과 같이 늘 함께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직장이나 개인적인 삶의 변화로 인해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멀어지고 이제는 한 해에 한 번꼴로 모이는 모임에서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신념은 점점 더 굳건해지고 이는 우리가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동조하며 친구를 사귀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교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중년이 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을 배우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많은 친구가 필요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소수의 친구만이 필요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조용한 독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교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필요성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0명 이하, 그 중에서도 실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5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10명에서 15명 사이에서 이미 기억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로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성공의 척도일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재산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애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스스로의 가치를 잊게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싫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 합니다. 독립적인 사람과 의존적인 사람, 두 유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만 때로는 그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의존적인 사람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불친절하거나 명령만 내리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유형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구의 유무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충실합니다. 사회적 민감성이나 내향적 기질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시끄러운 환경을 피하고 조용한 개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는 그들의 기질과 성향이 자신의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의 발달로 인해 친구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는 친구는 적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 잠시나마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 관계의 깊이보다는 넓이를 중시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때로는 실제적인 지원이나 깊은 유대감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전문가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문제나 금전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서 친구의 조언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변호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들도 법의 절차와 한계 내에서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 문제에 있어서도 은행원 친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례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상황과 영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감정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화는 때로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문제가 있는 친구를 제외하고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드러나곤 합니다. 일상에서는 모든 친구가 좋은 친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어떤 위기가 닥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안정된 삶을 유지하며 진정한 우정을 느끼고자 합니다. 하지만 삶이 불안정할 때 주변에는 진정한 친구보다는 가식적인 관계가 많아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며 불편한 감정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함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단순히 수적인 면에서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질적인 면에서의 깊이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무리지어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 소중한 추억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추억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합니다. 어릴 적에는 누구와도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지만 성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더 신중하게 친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며 우리의 삶과 가치관에 맞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합니다. 중년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친구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은 우리의 취미와 관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또 어떤 이들은 게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도 그만큼 다양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질적인 면에 더욱 집중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는 개인마다 다르며 그 기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안정된 가정이 성공일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사회적인 인정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너무 몰두하면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잃고 남들의 시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걱정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싫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 합니다. 친구가 많음에도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종종 복수심이 강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복수심이 강한 사람은 친구가 있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단순히 수적인 면에서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질적인 면에서의 깊이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즐겁게 사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 강화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자기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혼자 있을 때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미와 관심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탐구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이미 즐기고 있는 활동에 더 깊이 몰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적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는 것은 친구가 없어도 삶을 충실하게 만듭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자기 개발 활동은 자신감을 키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의 교감을 즐기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책, 등산,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포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가 많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도 실제로 만나지 않고도 즐거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개인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